쭉 내용을 보면 내용을 쭉 살펴봅시다. 담화 개념과 특성이죠. 담화란 것은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는 글쓰니, 듣는 이가 전달하는 내용, 맥락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나라는 병원에 가서 선생님 진료 받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너무 딱딱해요. 의자가 너무 딱딱해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나라의 말을 듣고 당한 가득은 나라의 말이 병원이라는 장소와 진료 중에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표현이죠. 어디가 불편하냐고 했더니 갑자기 의자가 딱딱해요. 이게 나라처럼 상대방의 말의 뜻을 오해한 경험을 말했죠. 이게 친구가 놀다가 집에 들어온 나에게 어머니가 지금 몇 시이라고 부르며 타박하였는데 9시 20분이라고 대답하다가 꾸중을 들은 경험이 있다.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우리는 일상생활 끊임없이 의사소통합니다. 식탁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지요. 교실에서 학급회의를 진행하고 학교교는 친구들과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가 하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기도 하죠. 생활 속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살펴보면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면. 근데 우리가 다양한 의사소통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일상생활 이루어지는 거, 아침 식사한 부모가 대화하는 거, 선생님과 수업을 들으며 모든 걸 대답하는 거, 또 외국인의 길을 알려주는 상황, 영화관에서 영화편을 사는 상황, 친구의 편지를 쓰는 상황. 그래서 다양한 의사소통을 상황을 보여주는 사파가 있죠. 그래서 담화는 우리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먼저 글이나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이러한 머릿속의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인 상황에서 문장 따위로 나타나는 것을 발화라고 하죠. 그죠? 구체적인 문장 상태로 나타난 걸 뭐라고 한다? 발화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담화죠. 안녕, 그래 나도 안녕?처럼 짧은 대화에서도 각각의 문장은 발화되고 이것을 모아서 담화라고 합니다. 담화는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인 의사소통에서 문장 단위로 표현한 것이고 이게 모여지면 이게 담화가 되는 거예요. 담화의 구성 요소는 하나와 완전한 담화가 되려면 말하는 글쓰니, 말하는 이, 듣는 이, 전하는 내용을 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말하는 이, 듣는 이, 말하는 내용. 그리고 말과 글을 표현할 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환경, 맥락이 있어요. 이거 상황이라고 하죠. 보통 맥락. 그죠? 담화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 안녕, 그래, 너도 안녕. 저런 교실에서 친구가 만나 짧은 인사를 대답했을 때 이와 같은 듣는 이가 있고 반가움이나 친구를 나타내는 내용이 있고 교실에서 아침 인사를 하는 상황,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담화는 맥락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겠죠. 뭐 주고받는 거, 안녕, 말하는 듣는 이가 있고 듣는 이가 있다는 거. 말하는 이, 듣는 이, 주고받는 이, 맥락 이런 게 담화의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담화의 종류에는 구어 담화가 있고요, 문어 담화가 있어요. 전달 매체가 음성 담화로 되어 있는 거, 토의나 토론, 대화 등. 문어는 말 그대로 글로 된 거죠. 전달 매체나 문자인 담화로 편집의 건어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보고 다음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자. 지훈이와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복도에보다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상황이 있어요. 연립봉에서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소고 정리와 열람실 청료 책 읽어주기는 활동을 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 전화주세요. 달빛 도서관. 그래서 글쓴이는 누구요? 달빛 도서관 담당자죠. 읽는 이는 지훈이와 친구들. 안내된 주요 내용은 달빛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맥락은 점심시간, 공간은 상황이 있는 거죠. 점심시간에 학교보다. 맥락은 상황을 말합니다. 다음 장면 담화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자. 그래. 지훈이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도서관에 들렸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서관 담당자예요. 지훈,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를 보고 왔어요. 봉사활동 할 수 있나요? 도서관 담당자, 내일 신청하고 싶은 날은 언젠가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럼 그날 오전 9시까지 1층 열람실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일단 말하는 이는 지훈이와 달빛 도서관 담당자가 서로 얘기를 하고 있죠. 대화의 주동 내용은 봉사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맥락은 방과 후 달빛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기. 머리 예쁘게 자랐네. 나도 이제 머리 하고 올게. 내 머리 어때? 괜찮아. 허거지고 먹었더니 벌써 배가 나도 마음이 있어서 구멍 남았다. 부득은 더 먹을래? 괜찮아. 가나에서 대가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이 대화하는 거고 나는 식당에서 음식을 더 먹도록 권하는 행동. 가에 괜찮아. 좋아. 잘 어울려. 보통 이상을 좋아. 아니 나에서 괜찮아. 아니 부족하지 않아.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가나의 미쳐진 말이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상황에 따르는 상황이다. 맥락이라고 있잖아.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아 쓸 수 있는 다른 사람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내가 조금 다친 것을 보고 친구가 걱정할 때 괜찮아하고 말할 수 있다. 괜찮아 크게 다치거나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의미. 이게 괜찮니? 하고 물어본 거고 괜찮아 하면 난 괜찮아. 어디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거. 이 책을 도서관에 옮겨야 하는데 에미라 잠깐만 너 시간 있어? 응 있어. 말하는 이유 상황을 고려해 밑줄친 단계노드. 시간 있으면 책을 옮겨달라는 거죠. 너 시간 있으면 옮겨달라는 거죠. 말하는 의도와 목적을 고려해요. 자신이 예비랑 어떻게 말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책 옮겨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문화의 차이를 보여 의사소통하는 까닭은 로버트 인사에 이분은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란다. 내 엄마 미국에 있는데 로버트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당했는데 우리 엄마? 찾는 말 각자가 어떤 의미인지 추측하는 게 지훈이가 말하는 자신 엄마고 로버트는 자신과 지훈의 엄마죠. 의미체가 생긴 까닭은 지훈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데 로버트는 지훈과 자신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집 등간 말은 우리를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하지만 다른 나라만은 일상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거. 우리와 나가 다른 거죠. 이와 같이 문화의 차이가 나타나는 의사소통에 고려할 점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했고요. 우리 문화를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도와주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다음 대화를 세대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대화 태도를 알아보자. 할머니 우리 집이 민지 복스럽게 생겼다. 민지는 네 복스럽다고요? 그래 복스럽다고. 이 대화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쓴 말은 복스럽다는 거죠. 이게 모난 데가 없이 보기스러운 거고 제가 복스럽다고요? 그죠? 할머니 의도는 모난 데가 없어 복이 있어 보이는 거고 민지는 내가 통통하단 말인가? 뚱뚱하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세대 간에서. 세대 간 원말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세대에 따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게 맥락은 의사소통에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배경, 그 성격에 따라 상황과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눈다. 상황 맥락은 담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말하는 이나 듣는 이의 처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나 주제의 의도와 목적을 포함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사회적 변화, 이념, 공동 가치, 지역, 세대, 다문화 등으로 포함한다. 상황 맥락, 사회적 문화 맥락을 고려하여 담화 의미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의사를 소통할 수 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담화의 특성은 노약자석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란 말이 있죠. 이게 노약자석은 말 그대로 노약자 자리를 배려해 주란 거고 여기서 도서관에서는 뭐예요? 떠들거나 소리를 떼지 말란 거고 여기서는 장애인들을 사용해서 주차 공간을 비워달라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같은 발화가 장사하는 성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다음 중 소설 담화를 보고 맥락을 고려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자. 아래층인데요. 되게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공동체에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것 징해요.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못했나요? 해도 너무하시네. 이틀거리며 전화를 내시더니 저도 피가 마르는 거죠. 절대로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래층 사람 고통도 생각하고 주의해 주세요. 아래층 사람과 위층 사람이 소음 때문에 다투는 내용이죠. 이 담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하니는 아래층과 위층 사람, 아래층 사람이 위층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고 위층 사람은 아래층 사람에게 전화에 불쾌하다는 거죠. 맥락은 아래층과 위층 사람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전화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사람이 어떤 태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리해. 각자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처지가 어떤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설의 뒷부분을 읽고 위층 사람 처지를 파악해보자. 2층으로 올라가 배를 올렸다. 안쪽으로 누구세요? 묻는 사람이 들리고 10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이웃 사촌인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와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마디를 뗄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하였다. 이게 좁은 현관을 꽉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지 않은 표정은 나를 올려보다.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볼 작정이에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 해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아니고요. 여자가 텅 빈 허전한 판만실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면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 든 손을 뒤로 했다. 소음이 휠체어 때문에 생겼고 이웃의 처지를 이어전 자신이 부끄러워진 거죠. 그죠? 이게 슬리퍼를 오직하면 있어. 이거 슬리퍼 신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리가 좀 소음이 나니까 슬리퍼라도 신으려고 들고 올라갔더니 막상 보니까 휠체어 타고 있는 거야. 위치를 쓴 사람은 처지는 휠체어 타고 생활하다 보니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소설 쓰인 나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누군가 너무 예민한 것 같지 죄송해요. 저는 휠체어 소리인 줄 모르고 계속 소리가 나게 소음을 내는 것 좀 오해했어요. 진작 얼굴을 얘기했으면서 이런 오해가 안 생길 텐데 그런 얘기로 봅니다. 그래서 모리스의 생각이 굳혀진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화라고 한다. 맞죠? 발화는 말하는 이가 있고 듣는 이가 있고 내용이 있고 맥락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말이나 그리면 맥락이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배운 내용을 봅시다. 맥락을 고려 담아 의미를 이해하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나 주제의 의도, 목적을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또 담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 이념, 공동체 가치, 지역, 세대, 다문화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2단원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잠깐 볼까요? 한 사회에서 여러 민족이나 혼자 하는 것을 우리나라 급격한 다문화로 나아가고 있다. 같은 시대의 삶에서 공동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 부모님과 세대 차이를 극복한다. 그런 거죠. 개연화 연구자의 중심이 되는 문제, 주제를 설명하고요. 일이 되어가는 과정의 형편은 상황이라고 보고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것을 이념이라고 합니다.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다른 것을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다른 예군과 의사소통은 쉽지 않다는 거, 그 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미를 나누는 대화. 다은이야 친구들을 맛있는 점심을 먹기에 중국집에 갔다.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맛있다. 우리 뭐 먹을까? 따뜻한 국물 있네. 난 탕수육 먹고 싶어. 여기 짜장면 세 그릇 주세요. 한 가지로 통일하면 빨리 나올 거야. 다은이의 말에 친구들이 당하는 까닭은 다은이의 친구 의견을 듣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인 거죠.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태도는 상대방 말을 주기있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며 말을 해야 됩니다.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그래서 등장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것도 소설 전쟁보다를 주저한 일상적인 삶을 선세하고 현실 감각을 나타내는 작품이 많이 썼는데요.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본매가 다니는 산골 초등학교 문선님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에게 암탉을 나눠주곤 한다. 본매의 오빠 한매도 암탉이 낳은 알타기를 팔아 도시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런데 한매는 어째서인지 본매의 여행 경비를 마련해 줄 암탉을 주기를 한다. 본매의 도시 여행비를 마련해 줄 암탉을 한매가 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정리합니다. 문선생님은 한매가 고개를 다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매가 말없이 문선생님 곁에 앉았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선생님하고 음대로 같이 통닭 먹으러 갈래? 문선생님은 한매가 좋아하는 통닭을 먹으러 가자며 이야기를 꺼내죠. 듣는 이의 취향을 고려 이야기하는 거죠. 본매가 선생님께 일러 바쳤군요. 한매가 선생님 말을 꺼낸 의도를 짐작합니다. 그래서 그래 선생님 다 한단다. 그렇지만 본매를 나무라지 마라. 한매가 암탉을 주기로 한 사실. 네, 염려하지 마세요.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죠. 암탉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할 수 있으면 싶은데
이게 본배를 나발할까봐 걱정하는 문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전 그 암탉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죠? 먹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다고요. 왜? 본매의 암탉뿐만 아니라 선생님 6학년 아이들한테 나누어진 30마리의 암탉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어요. 오. 하면 왜 그러고 싶은가 말해보렴. 아무리 짐승이지만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고 싶은 것은 나쁜 마음이고, 이게 한매의 생각을 끄집지 않고 한매가 그렇게 마음 까닭을 지금 들어주려는 선생님이죠. 그런 마음을 오래 품고 있을수록 품은 사람의 심정만 나빠질 거야. 한매의 말을 듣는 문 선생님 태도는 한매의 생각을 꾸짖지 않고 그런 마음을 먹은 까닭을 들어주려 하죠. 그래서 한매의 말을 경청하면서 궁금한 내용을 묻고 이해줄 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본배가 도시를 여행가는 것을 못 가게 하고 싶어요. 이게 한매가 암탉을 죽이는 까닭이 이거죠. 본매가 도시로 여행가는 건 못하게 하고 싶어요. 꼭 도시 구경을 하고 싶다면 쌀을 파나 보낼 수 있어요. 닭을 길러 달걀을 팔아 가능인 만큼 막아야 합니다. 너도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갔었고 너는 그때 그 일에 열정이었는데. 한매가 문 선생님에게 본매의 암탉을 죽이는 까닭을 이야기하죠. 그랬어요. 도시에 가보기 전까지는. 그러나 가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했어. 무엇이 내 마음을 그렇게 변하게 할 수 있겠니? 민박한 집에서 본 텔레비전이 문제였어요. 한매가 여행할 때 묵은 일반 가정집이었죠. 맥락을 보면 한매가 문 선생님과 나눈 대화의 구성 요소. 맥락은 방과 후 문 선생님과 한매가 고개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말하는 이는 나 듣는 이는 한매고 듣는 이는 문 선생님입니다. 내용은 한매가 본매의 암탉을 죽이고 싶은 까닭과 한매가 도시 여행 중에 겪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텔레비전 난 또 뭐라고? 무슨 선생님이 소리내어 웃었으면 웃지마 선생님이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텔레비전은 한 대도 없었으니 그 구경이 신나기도 했었지. 그러나 그 후 2년 동안 우리 마을에도 텔레비전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제 그 구경을 신기해할 아이는 아무도 없어. 선생님은 정작 중요한 걸 안 물어보시는군요. 한매가 틀린 유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니라는 의미를 설명한 거죠. 아 참, 넌 거기서 뭘 보았니? 우연히 깜짝 놀란 제주 부리기 쇼라는 것을 보았어요. 10자리도 넘는 수를 10번 넘게 더하는 계산을 눈 깜짝해서 해치우는 여학생도 보고 아무런 영장도 없이 입안하러 이 세상의 모든 온갖 새소리, 짐승소리, 기계소리, 총소리, 대포를 내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그리고 한매는 어두운 얼굴로 말끝을 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스님은 더욱 침을 삼키며 한매의 다음 말을 개촉했습니다. 한매가 아이들이 도시로 여행 가는 걸 막고 싶어 하게 된 계기를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자리에서 달걀을 130개나 먹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도시에 대한 한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한매의 말을 듣고 문 스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매의 마음을 몰라줬으면 깨닫고 미안했을 것이다. 그 아저씨는 어찌나 달걀을 빠르게 먹던지 옆에서 끼워주는 사람이 미처 못 당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 뱃속에 그 큰 아저씨도 100개를 넘게 먹고 나서부터는 삼키기로 이제 달걀 흰자위를 입 주변을 줄줄 흘리면서 목을 괴롭게 빼고는 억지로 먹더군요. 민박집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책임나는데 저는 이상하게 울고 싶었어요. 그때 왜 울고 싶었지 지금 생각하니? 생각나고 말고요. 그동안 다시의 인상은 희미했지만 그 일만은 어제 일처럼 생생한거려. 그때 저는 제 여행비가 된 암탉이 낳은 소중한 달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제 달걀을 고스란히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제 동생을 때리고 쥐어박았는지 몰라요. 특히 봄에는 어찌나 날쌔게 달걀을 훔쳐가는지 아마 제일 많이 쥐어박았을 거예요. 귀여운 두 이 동생의 굴뚱보퉁이에서 서로 굴쩍거리던 것 말건 아랑곳할 만큼 그때 저에게 달걀은 무엇보다 소중한 거였어.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생들을 혼내주면서 소중하게 여긴 달걀이었죠. 그런 달걀이 도시 사람한테는 아주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된 걸 보니까 제가 업신여경을 당하는 것처럼 분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보는 일 업신여기는 거죠. 한면은 달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를 당하는 느낌을 받은 거죠. 제가 달걀한테 드린 정성과 그동안의 세월까지 무시당했어요. 싶으면 이튿날부터는 도시 구경이 도무지 재미가 없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줄곧 그때 저를 업신여기던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든 안가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어요. 달걀을 천대하는 것을 구경하며 손뼉치고 깔깔대던 도시의 아이, 어른 모든 사람에게
대한 안갚음을 위해서는 저는 부모님이 힘겨워하시는 것을 못 본 척하고 중학교에 갔는지도 몰라요. 이게 도시 여행에서 한배가 느끼는 것은 도시 사람들이 달걀을 웃음거리 여기는 거 보고 자신이 옵싱을 당한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이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에게 안갚음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거고요. 이게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위해서는 저는 부모님이 힘겨워하신 걸 못 본 척하고 중학교에 갔는지도 몰라요. 이게 한배가 중학교에 지나 까다지 안갚으려고 위해서는 일단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처음 듣는 소리구나. 어디 내 안갚은 꿈을 이야기해보렴. 무지무지한 부자가 되거든지 무지무지한 권세를 잡든지 무지무지하게 유명해지든지 저는 도시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고 도시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오르고 제 말 한마디에 볼을 떨게 하고 싶어요.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소중한 달걀을 천대받은 도시 사람에게 안갚하는 화면. 무지무지한 부자가 돼서 권세를 잡고 유명해지고 업신여길 수 있고 도시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게 하는 거죠. 그저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한명의 생각이 궁금한 적극적인 방법. 하지만 그러려면 너무 오랜 세월을 걸리지 않겠니? 그리고 달걀 몇 그릇에 대한 안갚음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몰라. 너무 인생을 갚아준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갚을 건 또 뭐니?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한며 다른 생각을 전달하죠. 달걀은 달걀 어떻게 해요? 글쎄다 우린 그걸로 생각해 보자꾸나. 문선이 한매에게 달걀은 달걀 갚음을 제안하죠. 한매가 도시 여행 후 도시 사람들이 안 갚는 것을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을 무선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매가 생각한 달걀의 의미는 영이병기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달걀이었죠. 여행 갔다 오고 도시 사람이 천대받는 달걀이요. 그래서 도시에 안 갚는 한매의 생각과 문 선생님의 반응은 한매는 부자가 되든지 권세를 잡든지 아무튼 유명해져서 도시 사람들에게 안 갚음하고 싶다는 거고 문 선생님은 좋은 생각이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지나친 강연이 달걀을 달걀로 갚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문 선생님이 한매의 손을 잡았다. 한매의 손도 한매의 얼굴 못지않게 잘생기고 든든합니다. 한매의 등은 떡반처럼 널찍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문 선생님은 한매가 되기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어둠이 썰물처럼 빠르게 계곡을 채우고 두 사람의 발밑에서 넘실댑니다. 봄밤의 어둠은 부드러울 뿐더러 그 속에 향기가 녹아 있으니까요. 한매야 봄매가 암탉기는 일을 해방하여 놓지 말고 도와주렴. 선생님은 귀엽고 봄매까지 도시에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실 뿐이군요. 아니지. 선생님은 다만 달걀을 달걀로 갚는 일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 문 선생님은 소년처럼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봅니다. 선생님 생각을 말해주세요. 암탉을 잘 먹이고 잘 돌봐서 알을 많이 낳게 하는 거요. 문 선생님이 생각해 달걀을 달걀로 받는 방법이에요. 암탉을 잘 먹이고 잘 돌봐서 알을 많이 낳게 하는 거야. 아직 어리지만 다 자라면 곧 알을 낳기 시작할 거야. 형제간에 싸워 가면서 달걀을 잘 모았다가 팔아서 여비를 마련해야지. 여비를 마련해야지 그렇죠? 여행 가는데 비는 비용. 숙박비는 언제나 지금 밑방울 할 것이니 준비할 필요가 없고 선생님께 결국은 절 없이 여기시는군요. 암탉을 키워야 하는 문 선생님의 말에 한매가 반발하는 거죠. 한매가 일어섰다. 어둠 때문일까 한매는 의젓해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폭 쓸쓸해 보였다. 문 선생님 따라 이러면서 한매 어깨를 안아 토닥거리며 다시 앉혔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행하는 사람이 바뀔 거야. 금년은 우리 반 학생들이. 그래서 봄매를 도시에 보내고 싶지 않은데 문 선생님은 다시 여비를 마련하자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것을 동생이 똑같이 당하게 하려는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문 선생님이 생각에는 달걀을 달걀로 밟는 둥.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행하는 사람이 바뀔 거야. 그죠? 여행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동생이 가는 거잖아요. 금년에는 우리 반 학생들이 도시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 학생들이 도시 사람 아이들을 초청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비까지 부담해서 말이야. 진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건 진짜 기막힌 생각이야.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초청하는 거죠. 한매야 고맙다. 무슨 선생님 도시 아이들에게 2매로 초청하겠다는 계획을 말합니다. 무슨 선생님 혼자 뛸 듯이 기뻐할 뿐 한매는 여전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기발한 생각이죠 선생님. 그렇지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편안한 방에 앉아 초콜릿을 야금야금 핥으며 주스를 찌끔찌끔 마시며 달걀 한꺼번에 130개씩 먹는 쇼를 보고 깔깔대는 아이들을 두미산권에 데려다가 어쩌겠다는 거죠. 도시 아이들에 대한 한매의 생각이죠. 우선 달걀을 보여줘야지.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은 또 다른 달걀을. 너도 도시에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운
달걀을 쓸모하는 전혀 다른 달걀을 쓸모를 배웠지 않니? 이게 보고 이게 우리가 보고 배운 달걀을 쓸모하는 전혀 다른 달걀을 쓸모를 배운 거죠. 너는 내가 새롭게 배운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욕심내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쓸모에 대해 골고루 알아보는 거야. 이게 결국 상황을,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죠. 아마 도시 아이들도 놀랄 거야. 그들이 천대하고 웃음거리 삼은 달걀이 여기선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이는 것을.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도시 아이들을 부른 거잖아. 이게 도시와 두뇌에 대한 한매의 생각. 한매는 도시에 비해 두뇌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도시에서 달걀을 본 게 아니라 별의별 다 보았는데 이 두뇌에 뭐가 있다고? 이 두뇌에 없는 것이 뭐 있니? 나는 두 사람 달걀 없이 얘기한 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 없이 있는 것이 더 섭섭해. 그래서 한매와 문 선생님이 도시의 두뇌를 비교하며 갈등하고 달걀을 갖는 마음에 대해 한매와 문 선생님이 갈등하는 거죠. 절정입니다. 도시에는 문명이 있어. 문명에는 자연이 있어. 대조적인 특성이 있죠. 도시와 문명과 두뇌와 자연을 이 두 개를 대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문명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더만 아이들은 우리를 시골뜨기로 취급했다. 당연하지. 우린 시골뜨기니까. 이번에는 도시 아이들의 자연을 보고 깜짝 놀라 차례다. 그러면 우린 걔네들을 서울뜨기 취급하자꾸나. 그건 재미없을 거예요. 왜? 걔네들은 더욱 으스댈 테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시골뜨기보다는 서울뜨기가 더 잘났다는 마음이 있으면 걔네들은 으스댈 거고 시골뜨기나 서울뜨기는 각각 환경이 다를 뿐 어느 쪽이 못나거나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결국 걔네들은 으스대지 못할 거야. 도시와 두뇌는 어느 쪽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둘 다 각각의 가치를 있다는 것으로 문 선생님이 한매와 공유하고 싶은 의미죠. 문 선생님은 도시 아이들에게 시골뜨기 취급을 당할 거라는 한매의 생각에 반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걔네들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한매는 도시 아이들보다 두뇌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죠. 걔네들은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 거야. 선생님 조카는 도시의 초등학교에서만 쭉 반장 노릇만 한 건 아니지. 마치 너처럼 그 녀석이 90점 맞는 자연 시험지를 보니까 글쎄 콩은 몇 등이 심어 옥수수는 짱등님이라고 바꾸어 썼더구나. 자연 시험 보기 전날 밤새도록 달 데우고 그런 실수를 하다니. 넌 그 녀석이야말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니? 도시 아이들이 자연의 식물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도시에 있는 어린이 낙원, 도시의 특성, 공원은 참으로 아름다웠죠. 나도 안다. 누구나 우리나라는 공원에서 가장 잘 꾸민 공원으로 그곳을 꼭 손꼽지. 왜 그런지 아니? 그 공원은 자연에 가깝기 때문에 꾸며졌기 때문이야. 가장 교묘하게 자연을 흉내내는 것 때문이지. 그러나 흉내는 진짜만 못해. 아마 도시 아이들은 이곳의 진짜 자연에 넋을 잃을 거다. 공원이 아름다운 까닭은 자연에 가깝기 때문에 흉내냈기 때문인 거죠. 이곳의 자연 특성에 대해서 너구네. 이건 자연인 바로 두뇌를 얘기한 거지. 그곳의 분수는 참으로 신기했어요. 도시이고. 도시의 특성은 문명이죠. 두뇌의 특성은 자연이고요. 도시는 공원이 있고 분수가 있고 동물원 있고 천체과학관이 있어요. 두뇌에는 진짜 자연이 있고 선녀폭포가 있고 다람쥐, 산토끼, 멧돼지가 있고 아름다운 밤하늘이 있어요. 처음부터 며칠만 계속하면 시시껄껄? 더구나 그 분수는 물이 마르면 아주 꼴사납지. 그렇지만 우리 고장의 선녀폭포, 두뇌를 말하죠. 물 마른 것을 본 적이 있니? 너 할아버지도 그것을 보시지 못했을 거야. 몇천 년을 걸려 하늘에서 매일 다르게 흐르지. 그래서 매일 봐도 새롭게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던. 하긴 그래요. 분수가 신기하긴 했지만 선녀폭포를 볼 때마다 가슴 울렁대고 피가 맑아진 걸 느낀 것 같아요. 들지는 않았어요. 문 선생님 말을 인정하며 의견 잘 좁혀가고 있죠. 가봐라. 도시 아이들이 선녀폭포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분수를 본 것에 몇 곱절하는 신비한 경험이 될 거다. 이게 도시의 분수보다 뛰어난 두뇌의 선녀폭포죠. 그렇지만 그곳 동물에는 세계 각국 동물이 없는 것 없이 다 모여 있어요. 세계 각국의 동물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다는 것은 종부지. 우리 고장에서는 다람쥐하고 산토끼하고 노루하고 멧돼지밖에 볼 수 없으니까. 이게 두뇌의 특성이에요. 그렇지만 도시의 동물들은 우리 모두에게 갇혀 있고 우리 고장의 동물들은 자유롭게 있지 않니? 세계 각국의 동물을 없는 것이 없이 모아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길들여 사는 것보다 산토끼는 산토끼들에게 제 나름 방법으로 자연 속에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 신기할걸? 동물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두뇌의 장점이죠. 그것은 천체과학과 도시의 특성이 대낮에도 하늘의 별자를 볼 수 있어요.
도시에서는 밤하늘 별자리가 안 보인다. 우리 고장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밤하늘. 두메의 특성이죠. 우리만 보기에 가까운 곳으로 도시 아이들 초대할 만하지 않겠니? 이 고장의 밤하늘은 도시 아이들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이 될 것. 도시에는 천체 과학관이 있지만 두메에는 아름다운 밤하늘이 있다는 것. 그렇지만 도시에는 알 수 없는 분명한 이기들이 사람 사는 것을 돕고 있잖아요. 우리 그곳에 익숙해지는커녕 아주 자주 그 이름과 쓸모를 혼동하고 있고 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도시 아이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고 우리는 무시쟁이가 된 것처럼 주눅이 들었어요. 도시에는 아마 토끼풀과 갱이풀하고 구분을 못한 아이들 많을걸? 한매야 우리가 문명의 이기에 대해 모르는 건 무식한 거고 도시 아이들이 밤하늘 밤나무와 떡갈무 창나무 나도밤나무 참피나무 무프레나무 피나무 가시나무 은사나무 가뭄비나무 전나무 한나무 잣나무 측백나무에 대해 몰라도 유식하다는 생각일랑 제발 버려야 한다. 그건 똑같이 무식한 거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눅 필 필요는 없지. 이게 문선생의 대안은 도시는 두메에 비해 모든 면이 낫다. 문선생의 대안 후 도시는 도시대로 두메가 두메대로 각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주눅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실컷 좋은 거는 문명과 만나고 또 기들어질 테니까 도시 아이들에게 있는 대로 그대로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렁거릴 기회는 좀처럼 없을걸? 그런 경험을 놓고서 어른이 되어버린다면 너무 불쌍하지 않니? 그래서 바로 그런 소중한 경험을 너희들은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어. 그게 달갈로 말이다. 그래서 한매는 더 이상 말 대답을 하지 않고 선생님 얼굴을 무끄러이 바라보기만 했다. 선생님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달덩이처럼 환하다. 인사가 왜 그렇게 쳐다봐? 선생님 얼굴에 뭐 묻었니? 아니요. 우리 나이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려고. 문 선생님은 존경한 마음이죠. 인사가 달걀로 갚으려는 생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그래서 한매와 문 선생님이 도시생활을 총철로 소년 경험을 주기로 한 경을 합표한 거죠. 발단은 몸매와 도시생활을 마련하기 위해 암탉을 한매가 주기로 하는 것. 정계는 한매가 도시 여행 후 도시에 안가품을 내고 마음을 먹은 것을 문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죠. 위기는 달걀로 방문법에 대해서 한매와 문선생님이 갈등하는 것. 절정은 문선생님 도시 문명이 있으나 도매에는 자연이 있으므로 어느 쪽 잘났다는 것이 아님을 한매에게 이야기하고 결말은 한매와 문선생님 도시 사이에 두매로 초청해야 될 그 소장 경험을 주기로 하자는 거죠. 단편 소재 현대 소설입니다. 시대적으로 1970년대고요. 공간적으로 두매 산골이에요. 달걀로 갚는 방법. 세상 모든 존재는 각자 나름의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는 게 주제입니다.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전개하고요. 도시와 두매 산골 각자 소중한 가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 빈 이야기하기. 이 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한매가 여행 경비를 마련에 도움이 되는 암탉을 뺏어서 본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막으려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까닭을 묻자 한매가 도시 사람들이 달걀을 웃음거리로 여겼던 것을 이야기하고 도시 아이들은 두매로 초청하는 일에 한매와 문선생이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한매와 문선 사이의 도시 문명과 두매의 자연의 이야기를 나누고 한매가 무슨 생각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의 의견이 같아지는 거죠. 한매와 문선생이 가정에서 의미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본매가 달걀을 팔아 도시로 가는 일만큼 막아해. 너도 그렇게 해서 여행 갔는데 무엇이 내 마음을 편하게 했니? 도시 여행전 텔레비전 쇼에서 달걀을 130개나 먹는 날 두고 울고 싶었어요. 왜 울고 싶었니? 그래서 부자가 되든지 권세를 잡아서 한다는 거죠. 으르르고 벌벌 떨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참 좋은 생각은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예 달걀로 갚으렴. 이야기 흐름에 대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넣으시오. 달걀을 잘 모았다가 팔아서 경비를 마련. 이번엔 우리 반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을 초청할 거야. 달걀을 한꺼번에 130개씩 먹을 시를 깔깔대는 아이들을 두매상간 내려다가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이 웃음거리로 달걀이 여기서는 얼마나 값어치가 없게 쓰이는지 보여주자. 이런 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도시 아이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갖고 우리에게는 무시장이 된 것 같아요. 도시 아이들 자연에 대해 모른다는 도시 아이들의 그들을 만나 울렁거리고 소중한 기회를 베풀자. 그게 이제 달걀로 공유. 그래서 한매와 문 선생이 공유하게 된 생각은 도시는 도시대로 두매는 두매대로 각자의 뭐 있죠? 가치가 있다. 달걀을 달고 갚으려는 생각. 등장인물들 말과 말하기 반씩 듣게. 문 선생님이 한매가 좋아하는 통닭을 먹자며 이야기를 꺼내지만 듣는 이의 성격이나 취향 등을 고려해 대화를 이끌고 있다. 문 선생님이 한매와 말에 그거 참 좋은 생각이나 한 것은 상대방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협력적인 듣기 태도를 하고 있죠. 한매가 도시 환경에
여행에서 울고 싶은 까닭을 문 선생이 자세히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요. 본면은 나무랄까봐 걱정하는 문 선생님의 한매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말한 이의 의도를 파악하며 상대방 의견에 적절한 대답을 한 것. 두 사람이 말하기 마신 문 선생과 한매의 생각을 듣기 태도를 활용하며 마음과 뜻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고 서로 달랐던 생각이 하나의 생각 일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한매의 태도 변화에 대한 문장을 써보자. 한매는 더 이상 말을 읽고 선생님 얼굴을 묻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가난한 의도죠. 이런 의도가 있고 도시는 두매에 비해 도시는 도시대로 가치가 있고 두매는 두매대로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듣니가 말한 이가 서로 주고받는 협력적으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2단원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